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듣보잡 브루스맨이었어요, 저한테는. 네.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뮤지션.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알게 됐느냐? 이건 좀 유연이 되는데 밥 딜런 때문에 알게 된 뮤지션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지미 리드입니다. 밥 딜런이 201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수다. 41년생인데 61년에 데뷔를 했어요. 그냥 포크 시대의 탑이었어요. 정신적인 지주. 포크 가수들의 최고. 노래가 갖고 있는 그 가사의 깊이 때문에 블로잉 인 더 윈드 이거는 뭐 반전 노래의 첫 번째. 201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밥 딜런이 2020년에 러프 앤 로디웨이라는 앨범을 냈는데 버락 오바마가 자기가 2020년 발표된 곡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굿바이 지미 리드라고. 밥 딜런이 앨범 발표한 것도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지미 리드가 누군가. 밥 딜런이 굿바이 지미 리드를 했는데 지미 리드가 도대체 누군가. 버락 오바마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라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제 주변에서도 지미 리드 그러면 뭐 별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 정말 뒤늦게 알게 된 브루스맨입니다. 사설이 굉장히 길었죠. 먼저 첫 번째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미 리드의 I am 지미 리드라는 앨범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앨범이 아니에요. 그냥 싱글 내놓은 거 53년부터 58년까지 내놓은 걸 갖다 12곡 모아갖고선 그냥 앨범을 LP로 낸 거죠. 예, 네. I am 지미 리드라는 이름으로 냈어요. 거기에 Honest I Do라는 곡을 첫 번째 곡으로 소개합니다. 이 곡은 지미 리드 거는 좀 못 들어봤어요. 근데 롤링스톤즈가 부른 곡으로는 한번 들어봤어요. 한 번 딱 들어봤습니다.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미 리드 오리지널인데 롤링스톤즈가 이 곡을 갖다가 불렀어요. 53년부터 시작해서 61년까지 정말 대단했던 가수인데 잊혀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묻힌 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되냐면 1955년부터 61년까지 빌보드 R&B 탑10에서 싱글 9곡을 탑10 원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좀 더 크게 이 기록을 갖다가 확장 이렇게 시켜보면 빌보드 핫 100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팝이 그러니까 모든 장르를 다 모아가지고선 순위 100을 내는데 여기에 11곡을 올렸어요. R&B 차트에는 14곡을 올렸고 탑으로. 근데 몰라. 우리는 근데 몰라. 왜 그러느냐? 참 지미 리드가 왜 쉽게 잊혀졌느냐? 그렇게 쉬워서 잊혀졌다고 평론가들은 얘기합니다. 어니스트 아이돌을 갖다가 이제 딱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 거냐면 이거 뭐야? 어서 많이 들어본 듯한데 왜 이 분위기가 이렇게 익숙하지? 이러실 거예요.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평론가가 소화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고 연주하고 부르기 쉬운 사운드. 쉬워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누가 또 이러더라고요. 머디 워터스, 엘모 제임스, 하우린 울프, 리틀 워터보다 음반을 더 많이 팔았는데 지미 리드는 잊혀졌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팔았어요. 실제로 대중적인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몰라. 어니스트 아이도 이거 저 브루스 곡 중 제 최애곡 레퍼토리 중 플레이리스트 중 한 곡입니다. 비비 킹에 앞서서 백인들에게 블루스를 갖다가 알린 소개한 뮤지션이 바로 지미 리드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듣다 보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냄새도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하던 락큰롤 느낌이 그 노래에 있더라고요. 그 노래에 있죠. 김 감독이 지금 엘비스 프레슬리 얘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 곡을 소개해드릴게요. 앨범 미스터 럭인데 이건 2017년에 발표된 앨범이에요. 지미 리드의 히트곡을 갖다가 그냥 다 모아서 CD 3장에 낸 거예요. 재즈 음반도 내던 레이블이죠. BJ 레코드에서 낸 전체 싱글을 다 모은. 그렇죠. 지미 리드는 앨범으로 뭘 낸 게 없어요. 그냥 다 싱글로 내서 싱글 모아서 앨범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마다 이름이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소개해드릴 곡은 Baby What You Want Me To Do 라는 곡인데 이 곡을 엘비스 프레슬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느낌, 엘비스 프레슬리가 갖고 있는 느낌이 이 곡에 그냥 있어.
그 다시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엘비스 프레슬리가 노래를 시작하면서 지미 리드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는 거예요. Baby, what you want me to do. 이 곡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기템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단순할 수가 없다. 너무너무 단순해갖고 이 노래는 아마 영원히 갈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건드릴 데가 없어. 너무 그냥 돌덩어리야. 쉽게 얘기해갖고서 이 돌덩어리 하나 딱 있는데 뭐 망가질 것도 없고 그냥 계속 굴러갈 거다 이 노래는. 그러니까 되게 이러잖아요. 노래 보면 은유하거나 비유하거나 노래 뒤에 무슨 메시지가 있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는데 지미 리드 가사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노래를 해. Baby what you want me to do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뭘 원해? 내가 널 사랑하는 줄 너도 알고 있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격조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미 리드를 이렇게 한번 듣고 이렇게 팽개치는데 제 생각에 간이하다는 게 이 문화 콘텐츠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뭐 깊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근데 아주 기본은 쉽고 간단해 편안해야 돼요. 지미 리드 음악의 한마디 딱 어떻게 정의를 할까 그러면 간이한 음악이다. 제가 방송 작가하면서 세상 모든 걸 갖다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요약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근데 뭐든지 좀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요약하려고 하는 이걸 주변에서는 너무 그러네 뭐 이런 그 증상이야 나한테는 어떤 의미에서.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좌우지간 지미 리드 음악에 아주 매료됐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곡은 역시 그 미스터 락에 들어있는 이건 61년에 발표된 싱글입니다. 브라이라이트 빅시티. 브라이라이트 빅시티. 이전에 블루스맨 소개하면서 게리 클락 주니어를 갖다가 소개하면서 브라이라이트를 갖다가 소개했어요. 네, 그렇죠. 게리 클락 주니어의 브라이라이트가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지미 리드의 이 곡 때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이 곡의 후속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브라이라이트 빅시티 이 곡은 자기 애인한테 여자한테 제발 가지 마라. 그 빛나 그 불빛 휘황찬란한 도시에 제발 가지 마라. 내 말 듣고 제발 남아 있어줘. 이러고 노래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게릴라 주니어의 브라이라이트는 갔어. 가서 헤매는 얘기를 거기 2편으로 만드는 거야. 지금 활동하는 그 브루스맨 중에서 가장 센 브루스맨이 누구냐 그러면 게리 클락 주니어가 최고입니다. 어니스트 하이드도 라이브로 부른 게 있어요. 잘 불렀어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여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지미 리드가 61년에 이 곡을 갖다가 싱글로 발표를 했는데 57년부터 간질이 지병이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알코올 중독도 있었고 선망증이라는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억력도 없고 집중력도 없고 그래서 주의력이 산만하고 그 61년 발표된 이 브라이라이트 빅시티를 갖다 녹음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미 리드의 음악을 들어보시면 하모니카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하모니카는 지미 리드가 부른 거고 기타도 참 좋아요. 근데 이 기타는 에디 테일러라는 기타리스트가 전 앨범에 지미 리드의 전 앨범에 다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지미 리드의 기타는 에디 테일러가 연주를 해준 거예요. 이 에디 테일러가 야 기타 쳐, 야 하모니카 불러. 그러고 있으면 그 옆에서 와이프가 마마 리드라고 이제 애칭으로 불려요. 지미 리드 팬들한테는 먼저 노래를 해. 그러면은 지미 리드가 따라해. 그게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여자 목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밑으로 깔려가지고. 그 왜 그러냐면 아니 백보컬이면 백보컬답게 아니면 듀엣이면 듀엣답게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왜 이게 어떤 상황이지? 예, 마마 리드가 그러니까 와이프가 지미 리드를 리더해서 노래를 갖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노래가 녹음된 거예요. 아 정말 그게 아주 슬픈 얘기예요 이거는. 왜냐면 57년, 58년 이후로 버림받아지기 시작했으니까. 그 61년에 이게 거의 생애 마지막 히트곡이자 대표곡이 된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디 테일러라는 인물은 기타리스트 에디 테일러는 누구냐면 지미 리드 인생의 음악 동반자예요.
지미 리드가 25년생이거든요. 미시시피주 출신인데 이 촌에서 살았대요. 근데 15살 때쯤 동네 뮤지션이 있는데 대단했나 봐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음악을 배웠어요. 하모니카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그게 에디 테일러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갖고 지미 리드는 시카고로 이사를 왔고 군대 다녀왔다가 28살 때쯤부터 사이드맨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대요. 알버트 킹이 BJ 레코드에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선 거기서부터 음악 인생이 시작이 된 거죠. 다시 그 밥 딜런의 굿바이 지미 리드로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굿바이 지미 리드 가사를 이렇게 보면 지미 리드에 대한 정말 경배예요. 정말 리스펙트 하는 내용이거든요. 지미 리드의 음악에 대한 찬사예요. 노래가 이런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휘황찬란한 동네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인정받으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진실된 당신의 이 청교도적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치장하지 않는 솔직한 그런 음악이 필요해요. 그 지미 리드 음악에 대한 최고의 찬사를 보내요. 밥 딜런 2020년 앨범 러프 앤 로드 웨이의 이렇게 자켓을 보면 50년대 주크박스에서 이렇게 춤추는 남녀의 뒷모습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게 자켓 사진인데 그 전성기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게 지미 리드였어요. 그래서 그 지미 리드를 갖다가 떠올리면서 너무 치장 많은, 너무 복잡하고 가식 많은 이런 것보다 당신이 그리워. 근데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아무도 원하지 않네. 이제는 원하지 않네. 당신의 음악을. 굿바이 지미 리드 하면서 이제 이렇게 노래가 끝났는데 하여튼 그 여러 가지로 좀 감동을 받은 지미 리드였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지미 리드 간단한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